그래서 요 엑기스로 나온 그 설명들은요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정의품속 얘기 나오고 한라산 얘기 나올 거예요. 아 근데 막 헷갈려. 설악산하고 한라산하고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조금 캐릭터가 달라. 특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한라산 제주도에 위치하여 채공 봤구나. 한라산 제가 저기 했어요. 한라산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가야산 나왔어요. 가야산 같은 경우는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 판전이 있어. 판전이 들어가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요 설명도 자원에 얘기할 건데 문화자원은 전자가 들어가면 전각이에요. 전각은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건물이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가면 건물이구나. 그런데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 건물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간 거야?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아주 무슨 컴퓨터로 잰 것처럼 방습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는 건물인 거예요. 전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장경판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고려 때니까. 아까 우리 지금 고려 얘기했었잖아요. 방금 전에. 고려 때의 것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것들이 아주 손상도 하나도 없이 너무나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자연 정화가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집에 뭐 공기청정기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굉장히 잘 이루어져. 그래서 보니까 밑에 보니까요. 물론 건물 자체가 굉장히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고 그렇지만 밑에 또 숯도 깔아 놓으시더라고요. 보면 각각의 대장경판을 이렇게 담아 놓은 밑에 이제 이만큼 떠요. 공간이. 그러면 왜냐면 그게 다 서재 비슷하잖아요. 그걸 하나씩 이렇게 넣어 놓은 거니까 판들을. 그 밑에 숯을 넣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숯과 제가 알기로는 석회 뭐 이런 것들을 넣어 놓고 자연스럽게 공기가 통하고 바람이 통하고 그 다음에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냐고요. 그거 누가 생각해내. 그 옛날 건물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물 몇백 년 지나고 이런 건물이면요. 그 건물 자체가 부패도 되지만 그 안에가 그냥 막 그 먼지 덩어리에다가 그냥 말도 못하게 그냥 냄새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 정말 대단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자체 정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장경판 전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것이에요. 제가 설명을 뒤에다가 붙여놨으니까요. 그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올라온 그 설명을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걸 잘 보시면서 이것이 무엇을 담고 있고 이 건물은 무엇, 이 건물은 뭐 다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장경판전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판이 있어요. 판도 여러 가지 8만 장이 넘고 뭐 자가 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으시면서 보세요. 삼보사찰 나와요. 불교의 세 가지 보물인 송강사, 그 다음에 통도사, 해인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송강사는 뭐야? 승보사찰이고 통도사는 불보사찰이에요. 그리고 해인사는 법보사찰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승보사찰은요. 유명한 승려가 많이 나오신 곳이에요. 불보사찰, 그 다음에 법보사찰은 뭐예요? 이런 법전. 불보는 뭐예요? 진신사리. 사리가 보관된 곳이에요. 보면 무슨 부처님 사리가 그렇게 많아갖고 저기 보관이 돼. 그런 사찰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법보사찰에서 왜 대장경판이 그렇게 의미가 크냐면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담은 서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전 이런 것들도요. 탑에 넣어놔요. 왜냐면 동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글로 적어놔도 부처님하고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신사리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처님의 그 몸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귀중한 것이고 말씀도 귀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삼보사찰이 가끔 문제에 나와요. 이거 체크하세요. 그리고 덕유산이 나와서 덕유산은 뭐야? 덕이 있어서 너그러운 모산이야. 그래서 전북 무주군에서 장수군 이렇게 가죠. 특히 덕유산 하면요. 여기를 빼놓으면 안 돼요. 무주구천도.
아마 아실 거예요. 무주구천동 계곡.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33경으로 유명한 무주구천동 계곡이 있으며 백년사 낮의 통문 나오죠. 낮의 통문은요. 우리 낮의 통문? 무슨 동맹도 낮의 동맹이었는데 그거 맞아요. 나는 뭐예요? 신라. 쟤는 백제. 그래서 신라와 백제의 경계선에 있는 분인 거야. 여기를 넘어오면 백제고 여기를 넘어가면은 신라인 거야. 통문이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석굴문인데 무주구천동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낮의 통문. 그리고 덕유산 북동부에 있는 적상상성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5대 사고 중에 하나야. 요것도 이제 자원 배울 때, 문화자원 배울 때 나오는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이 얼마나 귀중한 서적인지. 왜냐면 왕들이 무슨 일이 있었고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걸로 봐. 조선왕조실록은요. 왕도 볼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사초 그거 사관들이 그냥 모든 걸 다 적어. 그래서 왕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별거 다 적어 놓으니까. 그런데 기록이야. 왕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사후에나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요. 다른 것을 보고 정치를 하셨고요. 나중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전란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전쟁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데이터를 여러 군데에 분산시키는 거죠. 예전엔 데이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책으로, 서적으로 데이터를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 하나가 적산산성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덕유산에 있는데 5대 사고 이제 다음 그 조선 공부할 적에 나올 건데 사고 중에 하나가인 적산산성이 전란을 피해서 거기에 그 데이터인 실록들을 다 옮겨놨다. 뭐 불에 소실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선원록이라고 해서 조선 왕조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선원록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복무주 선원 계보 기략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 적으시지 않아도 되고 원래는 선원 계보 기략이라고 해서 막 임금님들도 족보가 있잖아요. 그 족보 말하는 거예요. 선원록이 보관되어 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덕유산 자꾸 헷갈리실 거예요. 덕유산하고 내장산하고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그 다음에 속리산하고도 헷갈리고 전혀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덕유산은 덕이 많아. 그래서 유명하기 때문에 산성이 있어서 뭘 보관하고 있는 거야? 조선왕조 실록까지 보관하고 족보도 보관하고 있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대산 나와요. 오대산은 이거 중요해요. 대관령이 꼭 나와야 돼요. 대관령 주변에 관광지인 용평 스키장, 양떼목장, 고랭지 채소단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창 동계올림픽 여기서 열리죠. 오대산 쪽. 그래서 평창군 포함하는데 여기서 유명한 종이 나와요. 상원사가 먼저 볼게요. 상원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치악산에도 동명의 절이 있는데 월정사 본산에 딸린 작은 절이 말사예요. 본사가 있고 말사가 있어요. 말사가 뭐예요? 회사 아니고 절인데 보통 회사로 따지면 브랜치인 거예요. 그래서 지점에 속하는 게 이제 말사라고 하죠. 그리고 그게 상원사고 상원사 동종이 이거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상원사 동종?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국보이자 가장 오래된 그래서 문제 이렇게 많이 나요. 고할 적에요. 이 고자가 아주 높을 고가 아니야. 뭐예요? 오래된 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오래된 종이 상원사 동종이에요. 굉장히 자주 문제 나오고 이 상원사 동종하고 같이 있는 쌍으로 나온 게 매번 성덕대왕 신종. 우리 그 무슨 버라이어티나 이런 오락 프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 나올 때 무슨 종이 땡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성덕대왕 신종인 거야.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아무튼 간에 대오대사는 상원사 동종을 품고 있어. 상원사에서. 그리고 7세기 중엽 자장률사가 중국의 오대산과 흡사하여 창건한 월정사 팔각 9층 탑이 국보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소금강, 청학천 계곡, 구룡폭포 이런 것들 있고 청학동 소금강은요. 여기 꼭 적어두세요. 소금강은 명승 제1호예요. 각각의 1호들 있죠. 다 외우셔야 돼요. 언제 뭐가 나올지 몰라. 할 수 없어. 그리고 적어도요. 각각의 뭐 명승지, 그 다음에 무슨 저기 국보, 보물 각각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적어도 30개씩은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30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무슨 방가사유상이 78호예요. 81호 이런 것들 있죠. 30호에 들어가진 않지만 유명한 유물들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셔서 요약 정리해 보면 자장률사가 지은 사찰은 월정사, 수다사, 문수사 요거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장률사가 국사예요. 그 나라의 신라의 대표적인 가장 최고의 승려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절을 많이 지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사찰까지 넣어 놓은 거예요. 주황산이잖아. 그리고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고 여기 오대산에 보면 이효성 문화관이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떼 목장 있잖아요. 겨울에 양떼 목장 많이 가시거든요. 그 패키지로 양떼 목장 가서 무슨 뭐 젖도 짜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양떼도 뭐 돌보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거기서 묵으시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그 프로그램에 항상 거기 이효석 문화관 방문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이효석 아시잖아요. 소설가. 그분의 문화관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제 오대산 하면 설명들이 쭉쭉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오대산, 소금강, 개방산 지구가 있죠. 백두대간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백두대간 하면 이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등줄기인 거야. 그렇죠? 백두대간으로 따지면 3개 지구로 나눠지면요. 오대산, 소금강, 그 다음에 개방산 지구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오대산이요. 아까 나온 삼신산과 더불어 명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신산 뭐뭐 있어요? 한라산, 금강산, 지리산이잖아요. 거기 플러스 오대산도 명산에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금강, 지리, 한라, 그 다음에 오대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문제로 나면 굉장히 헷갈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죠. 삼신산과 더불어 국내 제일의 명산인 것은 명산으로 오른 것은 1번 덕유산, 2번 내장산, 3번 한려해상공원, 국립공원, 4번 오대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또 헷갈리는 거야. 아이고 이거 저기 삼신산과 더불어 그 명산 하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볼 때는 알겠어 해도 문제로 딱 나오면요 엄청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자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진 못해요.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냐면 가장 많이 문제가 나왔고 가장 많이 나올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마스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설사 이 문제하고 다른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내가 아는 것만 하고 다른 것만 걷어내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설사 내가 몰랐던 거라 하더라도 내가 아는 선에서 완벽하게 아는 것만 해도 외우면 다른 문제도 풀 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올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올 만한 것을 다 외우세요. 그게 더 훨씬 현명해요. 나올 만한 거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잖아요. 해수욕장, 온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들은요. 거의 나올 만한 것들이에요. 다른 것에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나올 만한 것에 나올 만한 거를 열심히 맞히세요. 10몇 개, 20개 딱 맞히고 그냥 나오지 않는 내가 모르는 건 버려. 그냥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만 맞아도 6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0점 맞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100점 맞으면 좋지만 그렇잖아요. 그거 100점까지는 뭐가 필요 있어요. 그리고 그렇잖아.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 하는 건 아니잖아. 그거 말고라도 다 외우면서 유기적으로 내가
필드에 나가서도 쓸 수 있을 만한 공부를 해두는 거죠. 이거 시험 딱 끝나면 다 그냥 완전히 머리가 다시 하얘지는 거야. 아무것도 그거를 뭐 적어라고 한다며요. 뇌가 순수하다고? 이런 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이 책을 덮고 시험이 끝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로섬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전에서 쓰실 수 있게 지금부터 이제 탄탄하게 하세요. 2달 굉장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도요. 그렇게 또 너무 급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황산 나와요. 주황산은 경북의 청송군과 영덕군 일부가 포함된 국립공원으로 태백산맥, 지맥, 주황계곡에 있다. 계곡이 또 있다. 여기 꼭 체크하세요. 이것이 주황산 주황계곡 일원이요. 명승 제11호예요. 적어두세요. 주황산 하면 4대 명물이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4대 명물 뭐 있어요? 수달래, 천년익기, 송이, 화양목이에요. 송이 대신에 기암괴석이 포함되기도 하죠. 요거 꼭 체크.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올 확률이 또 높아요. 그리고 여지껏 나올 만한 문제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이 이게 또 나오겠어? 그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태안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주황산 같은 경우 달기약수, 선녀탕, 대전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그리고 태안 해안 국립공원은요, 국내 유일의 해안 국립공원인데 태안 쪽, 서산 쪽이에요. 그래서 충남에 위치하는 서울의 2분의 1씩이다 돼요. 왜냐면 우리 기억하세요. 서해안 쪽이잖아요. 태안이. 그러니까 서해안은 무슨 식 해안이 있어. 무슨 식 해안일까요? 그래서 막 꾸불꾸불하고 막 갯벌이 막 굉장히 아주 대규모로 형성됐고 이런 거 있죠. 기억해 보세요. 뭐였어요? 그래서 무슨 식 해안이라고 해요. 태안이 그래. 그래서 안면도에 적송림이 있죠. 천리포, 만리포, 몽산포, 학포. 여기 저기 해안 나왔네. 리아스 씨. 그러면 아니 무슨 저기 해안 그 국립공원에 왜 이렇게 포만 많이 나와? 포가 다 뭐예요? 해수욕장이에요. 몽산포, 만리포, 학포, 해수욕장. 포가 굉장히 유명해요. 태안 쪽에. 반도를 끼고 해수욕장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해수욕장 문제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나올 거면 여기서 그냥 서해안 쪽은 외워버리는 거야. 나오잖아요. 천리포, 만리포, 몽산포, 연포, 하간포 이런 것들. 이쪽이요. 저희 이제 예전에 이쪽에 집이 있었는데 몽산포 쪽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모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서해 쪽은 막 고르고 막 그렇진 않아. 막 그리고 자갈도 많고 막 그래. 돌도 막 드러내야 하고 막 이러는데 또 장점이 많죠. 갯벌도 있지만 또 뭐라 그랬어요? 물이 차지 않아. 동해처럼 너무 차지 않아. 저번 주에 제가 서해안에 어느 지역을 갔다 왔거든요. 인천 쪽에. 근데 물이 차지 않더라고요. 정말. 햇볕이 굉장히 쨍쨍 비치는데도 물이 차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깊지 않아요. 굉장히 유아들이 놀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동해안은 물이 너무 깨끗한데 서해안은 더러워서 싫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막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의 문제보다는 개성이 다 다른 거예요. 특징이, 기능이 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해안의 형성 자체가 달라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워두면 좋죠. 천리포에서 몽산포 이런 거 문제 충분히 난다는 거예요. 다음 중 지역과 해수욕장의 분포가 올바르게 그 분포의 연결이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세요. 그리고 모감주 나무숲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덕산 온천 있어요. 태안에. 그리고 서산 잔월도와 간호람, 그 다음에 천수만의 철새들. 그러니까 그 갯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요 철새들이 있어요. 천수만. 그렇죠? 유명하죠. 그리고 다도해 해상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서해안 같은 230km 정도의 뭐가 있어? 리아스식 해안선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갯벌 있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해안사고, 해안하고 관련돼서 요것도 하나의 센스고 눈치인 거예요. 해안사구래. 해안에 있는 사자 나왔네. 제가 그랬잖아요. 해안 쪽에 사자가 나오면 모래일 확률이 거의 100%야. 구는 뭐예요? 뭐 언덕, 구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안에 모래 언덕이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쓸려 내려간 거죠. 그러면서 막 거기에 이제 퇴적물이 쌓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태안의 성격이야. 태안에 그래서 예전에는 해안 쪽에서 조기 많이 먹었었죠. 요새는 조기도 많지도 않아. 조기도 어떻게 해요? 다 중국 쪽에서 많이 그냥 포획하고 막 이러겠고 지금 어때요? 많이 생선들도요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원래 중국 분들은 생선을 많이 드시지 않았대요.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 생선을 먹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아주 비싼 생선들은 실은요,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분들한테 실수요자를 치지 않아요. 거의 수출 많이 하세요. 제가 왜 이제 생선 얘기까지 하냐면 우리 이제 앞으로 각 지방의 특산물 얘기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저 어렸을 때 보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막 그 가자미 무슨 뭐 갈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요새는 제가 보기에는 그 각 가정들에 물어보면 생선을 이렇게 먹었어요 이런 말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거의 막 고기, 육류들 얘기는 많이 하세요. 근데 생선을 많이 우리는 생선을 뭐 하루에 뭐 몇 개 저기 일주일에 몇 번씩 먹어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만큼 예전보다는 그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비 패턴의 주 원인이 이런 해양 쪽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많이 잡아가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안선의 문제들 무슨 그 저기 수질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 같은 경우는 막 지금은 조기 얼마나 비싸졌어요. 많이 비싸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많이 먹었던 뭐 고등어 뭐 생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그냥 넘치고 그랬는데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이유들도 있죠. 그러셔서 지금 태안은 그래요. 그리고 다도해 해상공원. 다도해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섬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에 위치하는데 최대의 국립공원이다. 이게 문제 자주 나와요. 최대의 국립공원이 나오면요. 전체 다예요. 그러면 다도해가 나와야 돼요. 지리산 아니에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제외한 최대의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지리산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근데 이제 저하고 공부할 적에는 너무 쉬운 얘기야. 뭐 내가 극한 걸 못 맞춰 이렇게 하지만 시험 문제를 볼 적에는요. 막 손발이 떨려갖고 그냥 눈에도 잘 안 들어와. 이 얘기를 절대 잊지 마세요. 학생들이 항상 시험 보고 하는 말이 제가 아는 것 중에 10개에서 20개는 아는 거 다 놓쳤어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시험 문제 풀고 나서. 그게 뭐냐면 공부했는데 그때 잠깐 어떻게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한 거야. 굉장히 알던 것도 막 이게 맞나 막 이렇게 되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0개 20개 막 틀렸다는 학생들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또 그게 뭐냐면 만약에 10개만 더 맞췄으면요 벌써 통과하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못 맞히 이게 이렇게 쉬운 걸 못 맞춰 해도 시험 볼 적에는 못 맞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어떻게 돼? 생각을 해둬야 돼.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놔야지 시험 볼 적에 헷갈리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몇 달을 그 고생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아는 것만 맞췄어도 이미 통과했을 건데 그거를 못 맞춰서 나 또 1년 또 공부해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다도해 해상공원의 흑산, 홍도지구, 비금, 노초지구 이렇게 지구들이 나와요. 다도해 같은 경우는 400여 개의 섬이 있고 8개 지구로 나눠져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고 목포, 유달산 있죠. 그 다음에 장보고, 기념관도 나와요. 장보고를 제가 사실 더 많이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장보고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기도 하지만
장보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하면 다른 인물들과의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형평성 이런 것도 있고서 많이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장보고가 물론 해상왕으로서 중요는 하지만 무슨 왕의 업적이나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은 많이 안 했는데 사실 일반인으로서 일반 거의 천민급이었잖아요. 천민으로서 중국의 역사서에 언급된 분이 유일하게 장보고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의 그 진가를 많이 보려 하지 않지만 물론 이제 그 해신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해서 많이 아시긴 하지만 사실 장보고가 이룬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더 오래 이분이 이 업에 종사했다면 더 많은 무역의 발전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간에 이 장보고 기념관이 다도해 해상기념 그 국립공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보고가 어디였어요? 장보고가 활동했던 곳 기억해내셔야 돼요. 무슨 진이었죠. 그렇죠? 기억해내시면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북한산 국립공원 나와요. 서울 경기에 위치하고 인수봉, 그 다음에 만경봉, 백운대를 일컬어 삼각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각산 하면 북한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어떤 여성분이 이 인수봉인가 가셨을 거예요. 인수봉이 맞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사진 찍나 아무튼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뭘 하시다가 바위가 굴러 떨어져 갖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놈의 사진이 뭐라고 그래 갖고 아무튼 간에 산에 올라가시면 너무 사진에 연연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얘기 드리는데 그 사진 별거 없어요. 그거 올려봤자 뭐예요. 그냥 본인의 목숨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간에 산에 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죠. 산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뭐 거기서 막 저기 여러 가지 그 야외 활동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산이 참 잘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인수봉 만경 특히 북한산 같은 경우 제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인구 밀도가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내 유일한 국립공원이기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때? 다음 페이지 보면 단위 면적당 1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이 국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다는 건 어떤 사고가 날 확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막 사람이 몰리고 뭐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또 가깝잖아. 서울도 서울에도 북한산 갈 수 있지만 경기도 쪽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도 하고 산이 그래요. 국립공원은 무조건 산이 좋지만 또 산세가 또 험한 곳도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이계곡, 뭐 정릉계곡 다 연결됐어요. 우이동, 정릉하면 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쪽으로 MT들 많이 갔던 곳들. 산세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신라 진흥왕 순숲이 있어요. 요거 꼭 체크하세요. 국보 제3호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진흥왕 순숲이 북한산에 없던데 없죠. 모셔놨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그렇죠? 꼭 체크. 그러셔서 사적 보면 북한산성이 162호죠. 그 다음에 사적 제162호가 북한산성이 있어요. 우리 맨날 남한산성 얘기만 했지 북한산성 얘기는 사실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산성도 유명해요. 그리고 북한산성 행궁지에 있는데 지금 보면 산성이요.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많아요. 거의 다 보면 산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산성을 위주로 모든 일이 많이 벌어져. 전쟁도 거기에서 대비해야 되죠. 산성에서 일어나죠. 근데 특히나 남한산성이 더 굉장히 유명하죠. 이유는 이제 국사조선편에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북한산성도 사적 제162호라는 거. 북한산성 행궁지는 제479호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다음 페이지 치악산 나와요. 치악산 같은 경우는 오늘 다 이제 국립공원 할 거예요. 우리나라 절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하는 절이 상원사가 있어요. 그것이 치악산에 있어요. 1050m. 그렇죠? 그러셔서 치악산 같은 경우는 원주 쪽이잖아. 그래서 일일 탐방이 가능해요. 요새 이제 웬만하면 일일 탐방이 다 가능은 하지만 특히나 원주 강원도 쪽에 그래서 보면 그 강원도 원주 쪽에 대학도 많잖아요. 대학들도 보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를 탐방 가능하고 비로봉, 구봉사, 구룡사, 구룡 폭포들 있고 치약 자체가 꿩이 어떤 선비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려준 선비가 위험에 처하자 머리로 종을 쳐서 보호했다는 설화로 유명해. 이것이 치약산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선비가 가다 보니까 그 꿩의 새끼들이 뱀한테 죽게 생긴 거예요. 먹잇감으로. 그래서 그 뱀을 쳤어. 지팡이로 뭐 쳤어. 그랬더니 밤에 이 선비가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어느 데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그 뱀이 와서 이 선비를 죽이려고 해. 근데 죽이기 전에 만약에 너를 위해서 누가 종을 울려주면 내가 너를 안 죽이겠다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밤에 누가 종을 울려주겠냐고.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낮에 살려준 그 꿩이 종을 머리로 쳐서 어떻게 해요? 뱀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꿩이 자신을 살려준 선비가 위험에 처하자 종을 쳐서 어디로? 꿩의 머리로 쳐서 그 선비를 살렸다는 설화가 있어서 치약산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비로봉, 남대봉, 천지봉, 향로봉 이런 것들이 치약산에 또 있어요. 봉 같은 경우는 다 외워야 돼요 하지만 외우시면 좋죠. 외우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유명한 봉들 있잖아요. 아까 나온 북한산의 인수봉 이런 것 정도는 외우시면 좋죠. 아까 문장대가 어느 산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문장대, 서석대, 입석대 이런 얘기 나온다. 그 봉이 있는 좀 유명한 봉우리들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월악산 국립공원 보면 충북과 경북에 위치해서 수안보 온천, 월악산은요 수안보 온천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제천시, 충주시, 단양시, 문경시, 시군하고 관련 있는 데가 이 월악산이에요. 월악산 되게 유명하죠. 덕주사 있고 충주댐 있어요. 그리고 수안보 온천, 송계 팔경, 수경대 학소대 있고 그 다음에 덕주사에 마해열의 입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것이 보물 제406호인데 덕주사 마해열의 입상 외워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신륵사 3층 석탑이 있어요. 신륵사 절이죠. 그래서 제296호예요. 그리고 월악산이 지나서 이제 소백산으로 가. 태백산 있고 소백산 있고. 그렇죠? 소백산 같은 경우는 12대 명산 중에 하나예요. 12대. 그렇죠? 그래서 충북과 경북에 위치하고 외솜다리의 자생지. 외솜다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델바이스. 그런데 제주도도 사실은 외솜다리의 자생지예요. 그래서 어떤 의류 브랜드에서 외솜다리 자생지 살리자 이런 운동 캠페인도 하고 그러거든요. 보면 외솜다리가 굉장히 희귀해. 그래서 자생지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소백산에 외솜다리 자생지고 그다음에 소백산맥에 있는 고개가 추풍령 은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로봉 있고 소백산에 특히 이게 문제 많네요. 부석사. 소백산은요 부석사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이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런 절들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세요. 산이 있는 곳에 보면요. 절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보면 부석사 석등 있죠. 부석사 무령수전 있죠. 부석사 조사당 있죠. 그 다음에 부석사 제가 넣진 않았지만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이 있어요. 요거 문화자원 공부할 적에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부석사 조사당 벽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석사를 치시면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벽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좌상, 열의 좌상, 소조 열의 좌상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부석사하고 관련 있는 것은 소백산이구나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거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주목군난이 있고 특히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소수서원이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서원 양식도 배울 건데 소수서원이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에요. 원래는 백운동 서원이었는데 나라에서 현판을 내리면서 소수서원이라고 내렸어요. 그래서 소수서원이에요. 소백산이 품고 있는 서원이 소수서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사적 제55예요. 자꾸 소수서원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서원 자체가
건축물로서 굉장히 조선시대에 유명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원 자체가 사림의 근거지예요. 그래서 조선을 말할 적에 선비, 양반, 사대부 다 나오죠. 이분들의 지방 근거지가 이 서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꾸 건축 양식 플러스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서 누가 배출됐고 어떤 사화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사화라고 하죠. 그런 사화들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곳이 이 사원이다 하면서 이제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 시작이 사실 소수서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백운동 서원이라고, 그 다음에 주세봉이라는 사람이 성리학, 우리나라 성리학의 아버지인 안양 선생을 기리는 뜻에서 서원을 만든 거예요. 그럼 서원은 뭐야? 후학을 기르는 양성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서원 자체가 사당의 기능도 해요. 사당에서 근데 사당이 뭐지? 사당은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요,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는 곳이 사당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학자들한테 그 조상은 누구예요? 학문의 아버지들인 거야. 안양 선생, 공자의 제자들. 성균관이 다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당에서. 그것이 뭐예요? 이 서원의 기능인 거야. 그래서 서원은요, 앞에서는 강학공간이야. 공부 가르쳐, 학문 가르치고, 뒤쪽에, 맨 위쪽에 자리한 곳은 다 사당으로 꾸며져 있어요. 요것도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그런 기능을 해요. 서당하고 사당 다른 거죠? 그렇죠? 보세요. 이제 그 얘기는 다시 할 거예요. 변산반도 국립공원은요, 면적이요. 이건 적지 않으셔도 되지만 15만 3,934 제곱킬로미터요.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커요. 그래서 전북에 위치하고 해양경관이 유명하고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공원이 변산반도예요. 전북 위치하면 전북 쪽에 보면 얼마나 해양경관이 좋아요. 변산반도 해수욕장 있죠. 채석강 나와요. 채석강은요, 그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절벽이 말도 못하게 꼭 아주 패여져 있어. 그게 뭐야? 비바람에 그냥 철렁철렁 치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기암 절벽이 말도 못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졌거든. 그 채석강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적벽강에 해시계, 그 다음에 계암사, 내소사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 동정도 있지만 특히 변산반도에요.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미선나무 자생지예요. 변산반도. 그러면 미선나무가 뭐냐? 이게 부채 모양의 식물이에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미선나무 자생지라 하면 변산반도 쪽에 있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선나무 하거든요. 부채 선자 써서 부채 모양으로 돼 있어. 그리고 월추산 국립공원 보면 전남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동시대 선사유적지가 있어요. 달이 뜨는 산이 월추산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호남의 소금강이라고도 불리고, 월추산까지. 월추산도요, 예전 그 사극들 보면요, 월추산으로 무슨 성균관 유생이나 선비들이 못지가, 그게 뭐냐면 소풍 가는 거. 월추산에 많이 가요. 그래서 서해에 일몰 경치가 뛰어나고 천왕봉, 구정봉이 있는데 그쪽으로 소풍을 많이 가는 거야. 왜냐면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건 벌어지거나 이럴 적에 소풍 많이 가. 거길로 이제 유람 가는 거죠. 예전에는 어디 유람 가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차로 가는 게 아니잖아. 다 걸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도갑사 계곡 있죠. 그 다음에 무의사 계곡 있죠. 무의사 극락전 있어. 굉장히 유명해요. 무의사 극락전은 국보 제13호예요. 요것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보림사 철조 비로자나부상, 불자상. 그리고 여기 보면요, 마예열의 자상 있죠. 월추산에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체크해 주세요. 여기 나온 그 자원들은요, 대부분은 외우셔야 돼요. 무등산 이제 나고 이제 태백산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무등산 같은 거, 무등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그거예요. 수박. 그쵸? 임금님한테 진상하는 무등산의 수박이 굉장히 품질이 좋았던 거야. 그래서 일반인들은 못 먹어. 임금님한테만 진상하는 거예요. 광주광역시와 담양군 화순군에 위치한 산으로 천왕봉, 그다음에 서석대, 입석대 등 기암괴석이 많았다. 그쵸?
그리고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있어요. 주상절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영어로 하면 조인트. 그래서 한번 주상절리 찾아보세요. 무등산에도 주상절리대가 있거든요. 그게 천연기념물 제465예요. 아, 무등산도 지금 무등산 뭐 그런 수박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서석대, 입석대 등 여러 가지 있어. 그리고 또 보면 무등산 수박으로도 유명하지만 지곡너덜, 덕산너덜이 있어. 이게 너덜이 뭐야? 돌이 깔려져 있는 거, 쫙쫙쫙 깔려져서 그게 이제 비탈을 이루어요. 언덕처럼. 그것이 너덜이에요. 굉장히 유명해요. 체크. 그 다음에 태백산 나와요. 태백산은 백두대간의 중앙부에 쏟아있는 영산으로 한강과 낙동강 삼척 50천의 발원지이다. 그래서 보면 태백산 같은 경우는 특히 4번 한번 보세요. 4번에 태백산 천재단 등 지정문화재 3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 태백산 같은 경우는 최근 언제? 2016년 5월 12일에 지정됐다. 이런 거 보시면 충분히 태백산은요, 문제 나올 수 있고, 이 국립공원은 그 각각의 산들, 국립공원이 주는 그 의미가 있고, 유물들의 의미가 있지만, 그 지정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정 순서대로 잘 외우셔서 문제에 절대로 틀리지 마세요. 우리가 틀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틀리면 안 돼. 몰라서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것까지 나올 줄 몰랐어서 틀린 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알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악착같이 다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만약에 뭐 액기시 넣어놨으니까 나는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더 공부하셔도 돼요. 더 공부하셔도 되는데 더 공부할 것만 공부하지 마시고 여기 나온 걸 이미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더 공부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자원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나는 경우가 제가 이제 딱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 자원인 때문에 저번에 그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자원 공부를 한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몇 번을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을 펴놓고 나 이거 도대체 몇 번씩 해. 이거는 그냥 대충 외우고 예전에 안 나왔던 부분 나 공부할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외워야 될 부분은 못 외우고 애만 부분에 가서 막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에러가 나고 실패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외워야 될 걸 정확히 외우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것 때 완전히 충분히 소화했다 했을 적에 다른 그 외적인 그 더 부가적으로 할 부분을 외우시는 게 더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에서 자꾸 미끄러져요. 막 개론도 막 잘하고 그리고 또 말 시켜보면 막 잘 알아. 막 뭐 궁에 대해서도 잘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자원에서 또 미끄러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정확히 외워야 될 부분. 나올 부분 뻔히 안 돼. 그거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외우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국립공원까지 다 했으니까 도립공원 좀 하고 천연기념물도요. 제가 설명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천연기념물에 뭐뭐가 있는 게 중요하지 그거 막 설명하는 게 그렇게 문제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부분 정확히 특히 천연기념물이 돼야 천연보호구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이제 문화재 들어갈 거예요. 문화재 하면 이제 문화유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부분요. 거의 문제 나왔던 것들이에요. 여기들 저하고 수업하기 전에 한번 공부해 갖고 오세요. 공부한 다음에 제가 설명 조금씩 해드리면 더 빨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더 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또 많아요, 사실. 더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더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요약 정리해서 시간 되면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 나온 것들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자고요. 수고 많으셨어요.